익스클로코 재킷 5차시 베이직 테일러드 재킷 소매 패턴 제도. 안녕하세요 여러분, 익스클로코 BD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시간에 완성시킨 테일러드 재킷의 몸판에 맞추어서 소매 패턴을 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매 구성의 원리는 익스클로코 슬리브 재생 목록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이번 영상에서는 간략하게 다음의 두 가지 특징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매 구성의 시작은 적당한 여유분을 주면서 옷감을 팔에 감싸는 것입니다. 겨드랑이까지는 원통형의 모양이지만 그 위로는 흰색 부분을 잘라내야 옷감을 어깨 끝까지 올려 팔을 감쌀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측면에서 보면 자연스럽게 팔을 내린 상태에서 전체적인 팔의 각도가 검정색 사각형과 같이 수직으로 떨어지기보다는 빨간색 점선과 같이 앞쪽으로 회전된 모양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팔꿈치에서 팔이 살짝 앞으로 꺾이면서 휘어진 모양을 하게 되는데요. 몸에 잘 맞는 소매 패턴을 제도하기 위하여 이러한 인체 팔의 특성을 이해하고 제도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매 제도를 위해서는 다음에 5치수가 필요합니다. 파란색 글씨로 표시된 앞 아몰과 뒤 아몰은 소매와 쌍을 이루는 몸판의 진동둘레선 치수를 측정하여 사용합니다. 그리고 소매 길이와 팔꿈치의 길이는 재킷 2차시에서 살펴본 치수 규격표에서 찾거나 팔 길이를 직접 측정하여 계산한 치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키라도 팔 길이는 개인차가 상당히 큰 편이기 때문에 내 몸에 잘 맞는 재킷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확한 측정 방법을 사용하여 팔 길이를 측정하고 그 치수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분의 1 소매 밑단 너비는 치수 규격표의 치수나 20분의 바스트 플러스 7.6cm로 계산하여 사용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재킷 2차 시의 치수 규격표에서 벽가슴둘레에 따른 소매 밑단의 치수와 키에 따른 소매 길이, 팔꿈치 길이를 찾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몸판 패턴의 진동둘레선 길이는 소매의 큰 틀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확하게 측정합니다. 소매 패턴 제도를 위해서 진동둘레 치수는 인체가 아닌 패턴의 치수를 직접 측정합니다. 저희의 재킷은 앞판이 2조각, 뒷판이 2조각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앞뒤를 각각 연결해서 측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좀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종이에 베껴 그렸습니다. 자, 이렇게 겨드랑점을 중심으로 해서 앞 진동둘레 치수와 뒤 진동둘레 치수를 각각 측정해 주는데요. 이렇게 휘어지는 자나 줄자 또는 곡선 측정 도구를 이용을 해서 정확하게 겨드랑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깨 끝점까지 측정하여 치수를 기록하고, 그리고 뒷판도 측정하여 기록해 줍니다. 앞에 5개 치수를 찾으면 패턴 제도 준비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표에 기록합니다. 앞 아몰과 뒤 아몰은 몸판 패턴에서 직접 측정한 치수입니다. 동일한 신체 치수로 재킷 패턴을 제도했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손에 따라서 패턴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본인의 재킷 몸판 패턴으로 진동둘레 치수를 측정하셔야 합니다. 토탈 아몰은 앞 아몰과 뒤 아몰을 더한 치수, 소매산 높이는 토탈 아몰을 3으로 나눈 치수입니다. 그리고 소매 길이와 팔꿈치 길이는 인체 측정에서 얻은 팔 길이를 대입, 계산한 치수를 기입하고, 마지막으로 소매 밑단은 벽가슴둘레에 비례하는 치수를 찾거나 계산하여 기입합니다. 이렇게 준비한 치수를 사용하여 소매 패턴을 제도합니다. 이제 테이블로 옮겨서 재킷 소매 패턴의 기초선부터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턴지 하단에 필요한 치수를 기록해 두고 치수를 보면서 제도를 시작합니다. 패턴지 중앙에 길게 세로선을 내려 긋습니다. 소매의 정점에서 시작을 해서 아래로 토탈 아몰의 3분의 1, 즉 소매산 높이만큼 내려온 지점을 찾습니다. 그리고 정점에서부터 팔꿈치 길이만큼 내려온 지점을 찾아 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매 정점에서 소매 길이까지 내려온 곳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이 3개의 지점을 지나는 수직 수평선을 길게 내려 긋습니다.
다음으로는 소매 정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앞 암홀 길이가 되는 지점을 소매산 높이 선상에서 찾아줍니다. 그리고 정점에서 뒤쪽으로 소매산 높이 선상에서 뒤 암홀 길이가 되는 곳을 찾아줍니다. 이번에는 이 지점을 지나는 수직 수평선을 소매 밑단까지 그려줍니다. 뒤쪽에서 동일하게 그려줍니다. 여기까지 소매 제도를 위한 기초선을 모두 그렸습니다. 기초선이 그려지면 그 위에 소매산 둘레선을 그려줍니다. 몇 가지 기준점들을 찍고 그 점들을 지나는 소매산 둘레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매 앞쪽이죠. 앞쪽의 소매폭을 4등분하는 지점을 찾아줍니다. 그리고 뒤 소매폭은 5분의 1 지점을 찾아줍니다. 그리고 앞판 암홀 사선의 4등분점을 찾아줍니다. 소매 정점에서 사선의 4등분점의 길이를 별이라고 하고, 이 동일한 길이를 소매 정점을 지나는 수직 수평선을 짧게 그린 후에 이 선 위에서 이 별표되는 분량을 찾아줍니다. 앞과 뒤 모두 같은 길이로 찾아줍니다. 찾은 별만큼 나간 이 지점과 4분의 1 등분한 이 두 지점을 이어서 두 번째 사선을 찾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사선의 교차점에 표시를 합니다. 뒷판도 마찬가지로 별만큼 나간 지점과 5분의 1 지점을 사선으로 연결합니다. 그리고 뒷판의 두 개의 사선의 교차점에 표시합니다. 여기까지 됐으면 앞판의 별 지점 두 개를 직선으로 잇고 이 짧은 직선의 2등분점을 찾습니다. 뒷판도 마찬가지 별 길이를 첫 번째 사선 위에서 찾고, 그리고 두 개의 별 길이를 이어서 2등분점을 찾습니다. 소매산 둘레선을 그려보겠습니다. 겨드랑점, 뒤쪽에 두 사선의 교차점, 자, 2등분점에서 살짝 안쪽으로 소매 정점, 앞쪽은 2등분점에서 살짝 바깥쪽으로 튀어나오게 앞쪽 두 사선의 교차점, 그리고 앞판 겨드랑점을 표시하고 각각의 지점을 지나는 들어오고 나가고 나가고 다시 들어오는 선을 그려줍니다. 터치, 곡을 바꿔서 모나지 않게 전체적으로 매끄럽게 이어지게끔 그려줍니다. 다시 곡자를 바꿔서 자, 이렇게 그려줍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지점을 지나면서 어디 하나 모나지 않고 매끄럽게 이어지는데요. 처음 그리실 때는 약간 어떻게 그려야 될지 기준이 서지 않을 수 있는데, 되도록이면 각각의 지점을 지나면서 전체적으로 유사한 모양이 될 수 있도록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분의 1 축도로 제도를 했기 때문에 좀 다른 자를 사용했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암홀을 그리실 때 이렇게 암홀자나 프렌치 커브자를 사용해서 암홀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몸판의 진동둘레에 맞추어 소매 패턴의 큰 틀을 잡으면 여기에 이어서 인체의 모양을 반영하여 아래로 내려갈수록 소매의 폭이 좁아지게, 그리고 팔꿈치에서 앞으로 살짝 휘어지게 패턴을 조정하면서 소매 패턴을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앞서 기본 소매를 한 장 또는 두 장으로 완성시킬 수 있는데요. 먼저 화면에 그림과 같이 한 장 타이트 소매로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한 장 소매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팔이 위보다는 아래로 갈수록 점점 좁아지기 때문에 좁게 그려줄 텐데요. 소매 밑단 교차점에서부터 시작해서 각각 앞과 뒤로 2분의 1 소매 밑단 너비가 되는 곳을 찾아줍니다. 뒤쪽으로도 찾아줍니다. 그리고 앞판의 겨드랑점과 앞쪽에서 찾은 지점을 이어줍니다. 사선으로 이어주시고요.
뒤쪽도 뒤쪽 겨드랑점에서 뒤에서 찾은 지점까지 이렇게 이어줍니다. 팔꿈치 부분에서 팔이 한번 꺾이기 때문에 팔꿈치 뒤쪽으로 소매 다하트를 한 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팔꿈치 다하트는 팔꿈치 위치에서의 소매 중심선과 지금 소매 밑선 그린 이 부분의 이등분점을 찾습니다. 다하트 길이는 이 이등분점까지 오도록 해서 그려주는데요. 이 부분을 가위로 잘라서 2cm 정도 되는 팔꿈치 다하트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 팔꿈치 다하트는 다음 영상에서 패턴 투잉하면서 만들어 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표시를 해 두겠습니다. 여기까지 한 장 타이트 소매를 제도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 소매 패턴에서 시작하여 2장 재킷 소매를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이 위에 바로 제도를 해도 되겠지만 복잡한 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깔끔하게 보실 수 있도록 저는 전체적인 선을 이렇게 새로운 종이에 베껴 그렸습니다. 이 위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장 소매는 겉에서 보이는 큰 소매와 안쪽에 들어가는 작은 소매 2개로 나누는데요. 한마디로 이 소매를 원통형으로 이렇게 말아서 감싼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위에서 보이는 것을 겉소매, 안쪽으로 내려가는 이 안쪽에 내려가는 것을 작은 소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나누는지에 따라서 약간 소매 모양이 달라지겠지만 베이직한 모양으로 한번 나누어서 겉소매와 안소매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소매의 폭을 2등분하는 2등분 지점을 찾아줍니다. 소매 밑단에서도 2등분점을 찾아주세요. 소매산 높이선에서 수직수평으로 이동해서 이 교차점을 찾아줍니다. 그리고 소매 밑단선에서는 소매가 앞쪽으로 좀 꺾이도록 앞쪽으로 이동을 해주겠는데요. 18분의 버스트 정도를 계산해서 앞으로 이동시켜줍니다. 저는 가슴둘레 90을 넣으면 한 5cm 정도 나오거든요. 이동한 이 지점과 올린 이 지점을 흐린 직선으로 이어줍니다. 지금 찾아준 지점을 지나는 짧은 수직수평선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앞쪽으로 2.5cm가량 이동해줍니다. 소매 밑단에서는 5cm 이동한 지점에서 다시 2cm를 이동합니다. 방금 찾은 2 지점을 잇는 직선을 흐리게 그려줍니다. 파란색으로 칠해진 이 지점부터 뒤쪽 겨드랑점까지 이 선을 이 지점에서부터 대칭으로 카피를 해줍니다. 종이를 접어서 카피를 해보도록 할게요. 겨드랑점부터 시작을 해서 이 지점까지를 카피합니다. 펼치면 양쪽 지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쌍둥이 같이 대칭으로 곡선이 생깁니다. 이 선과 이 선은 대칭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이 새로운 겨드랑점입니다. 앞 겨드랑점에서 2에서 2.5cm 안쪽으로 들어온 지점을 찾습니다. 그리고 수직수평 이동하면서 소매산 둘레선과 만나는 지점을 찾습니다. 이 지점을 지나는 수직수평선을 짧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새로운 겨드랑점에서 이 간격만큼 떨어진 곳을 찾아줍니다. 저는 3cm를 옮겼으니까 여기서부터 3cm 동일한 치수를 이동합니다. 그리고 수직수평해서 이 선까지 만나는 지점을 찾아줍니다. 겨드랑점에서 이 선을 그대로 카피해줍니다. 이번에는 소매 밑단선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 점 2cm 사이를 2등분해서 1cm 가운데 점을 찾아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2분의 1 소매 밑단 너비만큼 이동한 지점을 찾아줍니다. 이 지점에서 다시 1cm를 위로 올라간 지점을 찾고 수직수평 이동해서 짧은 선을 그려줍니다. 이 지점에서 바깥쪽으로 2.5cm 정도, 안쪽으로 2.5cm 정도 들어온 점을 찾아서 이 지점과 이 빨간색 점을 직선으로 이어서 큰 소매의 앞 소매 윗선으로 하고 두 번째 찾은 점들을 이어서 작은 소매, 안소매의 앞쪽 소매 밑선으로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약간 앞으로 각도가 꺾이면서 큰 소매와 작은 소매 두 개가 만들어졌는데요. 팔꿈치에서 약간 팔이 꺾여야 되기 때문에 팔꿈치 선 위치에서 각각의 선에서 1cm 바깥으로 나간 점들을 찾아줍니다. 그리고 팔꿈치에서 꺾이도록 선을 그려줍니다. 큰 소매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점을 이어주면서 바깥쪽으로 1cm 정도 더 빼줍니다. 뒤쪽에 1cm 내려온 곳과 둘을 사선으로 연결해서 소매 밑단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이어줍니다. 그리고 소매 밑단선은 빨간색 선까지 그대로 내려오도록 연장시켜줍니다. 이런 모양으로 큰 소매, 겉소매와 작은 소매, 안소매를 제도해 주었습니다. 재킷 오차시 정리, 베이직 테일러드 재킷 둥둥둘레선 측정, 기본 소매 패턴 제도, 한 장 타이트 소매 패턴 제도, 두 장 재킷 소매 패턴 제도. 영상의 핵심 내용은 네이버 블로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제도한 소매 패턴을 스윙하고 머슬링 스팅하여 소매 모양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수고 많으셨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뵐게요.